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7월 4일 장이 막 끝났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장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1% 정도 소폭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6월하고 7월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6월 주도주, 상반기 주도주는 AI 반도체, 전력 관련주, 음식료 업종,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7월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또 HLB 그룹주, 또 2차 전지가 좀 바닥에서 빼꼼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은 뭐 매수할 만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ESS나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반기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태양광도 있었고, 원전도 있었고, 또 SOFC 등등이 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밀리자 이쪽 섹터 이제 하반기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좀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빠르게 지금 가장 강한 건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빅 이벤트가 남아있죠. 체코 원전이 지금 14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4일. 오늘이 벌써 7월 4일이죠.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디데이가 있는 종목을 투자할 때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만 먹고 나오는데 지금 열흘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반응을 좀 해야 돼요, 슬슬.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게,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HLB나 비만 치료제 조정을 받으면 이쪽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원전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 안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또 퀄리티 있게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저점 물론 21선 밑으로 이탈을 해서 시장에서 특히 이제 단기 매매하는 투자자랑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래 대금에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이 상승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는 지금 당장에 갖기는 어렵지만 하루 이틀이면 이거 다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료 열심히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소식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정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최상목 누구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이분께서 해외 인프라 원전 방산 전략 수주에 앞으로 5년간 85조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인프라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에 올해 15조 원, 또 앞으로 5년간 85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첨단 산업 지원 목표는 45조에서 50조까지 확대가 됐고 자, 뚝뚝뚝 해서 전방 이전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볼게요. 올해 하반기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올해 하반기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체코 원전이 남아있고요. 7월이니까 하반기입니다. 그쵸?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일정도 남아 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게 폴란드에서 자, 원전 두 기를 40조 주고 40조 원 규모로 짓겠다. 이게 원래 과거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해졌다. 좀 보류가 됐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수원 관계자를 불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폴란드는 지금 현재 자, 원전 건설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한수원의 관계자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어서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기대감이 있다. 또 방산도 보게 되면 자, 폴란드가 2022년이죠. 22년. 21년이었나요? 찾아봐야 되는데, 자, K2 전차,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1000대를
구매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80대 1차 물량 긴급 소요분으로 계약을 해서 이걸 지금 현대로템이 납품하고 있고, 또 남은 물량이 820대입니다. 이게 거의 20조 될까요? 대당 한 200억, 25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 국방부 장관, 자, 갔죠? 가서 이제 폴란드도 가고 루마니아도 갔습니다. 남아있는 820대 수주를 받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도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 300대를 수입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최근에 2주 전인가요?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러면 K2 전차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루마니아 가서 뭐 손도장 찍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폴란드나 그 유럽 지역에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고 원전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코도 있고 폴란드, 우리나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최근에 원전 10기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자, 이만큼 앞으로 먹을 게 많다 이거예요. 유럽 지역에. 그래서 여기를 공략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85조를 드릴 만큼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거 유럽 우리 제대로 공략해보자. 원전도 먹고 방산도 먹고 이렇게 해보자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수원이 들어가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핵심 장비, 뭐 원자로라던가 뭐 전기발생 튜브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접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볼게요. 체코에서는 지금 젠거름, 원전 선정의 젠거름이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날짜가 빠졌네요. 7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래요. 자, 신규 원전뿐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이것도 포함해서 모든 원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자,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확대를 할 건데, 나중에 총 전력 생산에서 50%에서 65%까지 도달해야 된다. 체코의 전체 전력의 50에서 65%까지는 원전으로 대체할 것이다. 기존 원전뿐 아니라 새로운 원전 건설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한수원에서 원전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우리나라는 팀코리아는 3,500달러 정도 되는데, 프랑스 EDF는 8,000달러, 정확히는 7,700인가 7,800 정도 돼요. 대략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10조를 들여서 원전을 건설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기가와트를 만들면 체코는 500메가와트밖에 만들지 못한다. 혹은 똑같이 1기가를 만들려면 20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물론 EDF가 체코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싸게 해줄게. 바겐세일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프랑스는 공기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공기 지원이 뭐죠? 건설이 중단되는 겁니다. 자, 원전은 건설이 중단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영국의 힌클리 원전 1호기. 이거 27년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거 EDF가 맡았잖아요. 프랑스에서 맡았는데 2년이 지연돼서 29년에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5년 남았잖아요.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2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추가적인 자금이, 자, 파운드로, 이제 유로, 파운드로 했을 때 80억에서 90억 파운드가 증가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2조에서 15조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못 만들어 주면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곧 공기 납입 준공이라고 할까요? 준공 기간이 곧 예산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년만 지연시켜도 5조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체코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30조로 4기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싸게 짓는 거죠. 보통 2개를 세트로 짓는데 2개 세트로 하면은 한 18조 정도 드나요? 16조, 18조? 어쨌든 4개를 짓는데 30조면은 이것도 이제 번들로 해가지고 싸게 주는 건데, 프랑스가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이거 맞춰줄게 라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1년이든 2년이든 지연이 되게 되면 30조가 아니라 40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팀 코리아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체코로 끝이 아니라
뒤에 폴란드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 공략할 게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재료가 있고 시장 주도 테마가 있는데 이게 모두 맞닥뜨려져야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맞닥뜨려진 거죠. 그래서 이때 두산에너빌리티는 무겁기 때문에 급하게 못 가지만 이때 우리기술이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두 배씩 오르고 막 그랬어요.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50%씩 막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 가벼운 종목의 특성이죠. 그 대신 더 많이 조정을 받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빨리 못 가지만 더 탄탄하게 지지선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유럽뿐 아니고 영국에서도 SMR 한다고 하죠. 그럼 미국은 이미 하고 있죠. 미국은 테라파워가 이번에 5.5조짜리 착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다. 중국이 가장 빠릅니다. 중국은 26년도에 SMR 상용화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이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내지는 SMR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소 좀 힘든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좀 더 힘을 내시고 잘 버티신다면 물론 앞으로 여기서 올라갈지 좀 더 조정을 받을지는 지금은 뭔가 확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다가 올라가면 추세가 바뀌는 거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불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오는 거 받치지 마시고 중요한 자리를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모두 힘내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특히 길게 볼수록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